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저의 명리심리TV라는 그거에 맞는 그런 주제를 사실은 가지고 왔는데, 요즘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많이들 보시죠?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 편 정도는 보고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면 훨씬 잘 이해되실 겁니다. 제가 자폐적인 성향도 사실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원체 이제 인간 심리나 그런 질환들아 관심이 많아가지고 왜 어떤 오행을 가지면 저런 성향이 나올까 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올렸지만 그거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오늘 방송은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오늘은 그냥 제 필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랑 남편이랑 주말에 우영우 그 컬렉션을 보면서 저는 평상시에 저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되게 시니컬하게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를 포장하지 않고요. 아마 제가 가진 오행의 어떤 특징 때문일 거예요. 근데 남편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둘이 주고받는 대화가 남들이 보면 너네들이 혹시 사이가 안 좋냐,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저희가 대화 나누는 장면을 직접 보지 않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 남들이 와이프한테 저런 얘기를 해? 또는 남편한테 저런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부부관계 특징.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왜냐면 이렇게 20년을 살았는데 20년 넘게 살았는데 미화 포장 이거보다는 되게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영우를 보다가, 왜냐면 저는 제 스스로도 약간 저만의 자폐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신랑한테도 남편한테도 그렇고 얘한테도 그렇고 다 인간은 각자 자폐 증상이 있어라고 맨날 얘기해요. 내가 봤을 땐 너도 자폐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어느 날 저녁에 우영우를 보는데 또 우영우가 지금 요즘 러브라인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저런 자폐 있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지금 살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응 뭐야 이러다가도 수긍하게 돼요. 왜냐면 제 스스로도 나도 좀 자폐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도 자폐 있거든? 내가 뭐 그랬더니 다 있지 않냐? 막 그러면서 딸내미도 있고 막 이러길래 우리는 이런 면에서는 정말 좀 쿨하다. 그래서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페북에다가 올렸더니 남편이 뭐 간이 크다는 둥, 그거를 뭐 참고 봐줬냐는 둥, 뭐이지? 20년, 40년 산 부부 사이에 그렇게 막 예쁜 말들이 오가나? 저는 예쁜 말보다 본질을 꿰뚫는 말을 사실은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를 칭찬해도 그게 제가 아닌 거를 알면 저는 그 칭찬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 거 듣기 싫거든요, 저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두 분 사이가 좋으시네요.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그래서 내가 사람마다 이 같은 거를 놓고 보는 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는 어떤 오행과 어떤 십성 간의 관계에서 저런 현상들이 나오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올린 적은 있는데 늘 어떤 그 드라마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에피소드를 보면 어떤 오행일까, 어떤 십성일까, 어떤 관계성에서 저런 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고 작음의 문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씩 정신병적인 걸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자폐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의 자폐가 있냐, 아니면 사회생활을 해도 그냥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정상인처럼 보이느냐, 이거의 문제지 모든 사람은 자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푸코의 관계 역사와 그 다음에 푸코의 관계 역사에서는 그렇죠. 더 이성적인 사람들이 더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이 통제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 정신병으로 이제 그 진단을 내리는 거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성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약간의 소외시켜 놓은 그런 역사를 다룬 거고, 또 하나 자폐인과 일반인의 사랑에 대해서 10화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재판상에서 어떤 그 자폐 아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의 말이 성관계와 성범죄가 어떻게 다르냐를
물었을 때 여자분, 그 여자 자폐 그분이 이제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그 상담을 했었던 20대 아가씨들 대부분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의 성의 주권을 본인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싶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명목하에,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갇혀버리는 자폐가 돼요. 사랑 자체가 또 자폐의 그거를 다른 사람 얘기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좀 내가 알겠는데, 저 자폐인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이거의 차이는 아니다. 여자들도 아무리 똑똑하다는 여자들도 자기가 누군가의 사랑에서 눈에 씌우면 그 남자가 자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자와 남자의 성은 사실은 주도권이 아무래도, 예, 여자분들한테 있기가 힘든 게, 여자분들이 자기의 성을 막 외치는 게 20대 초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자폐와 일반인들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날까? 저는 좀 싶은 거예요. 아니야 라고 딱 자를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관계에 매몰되다 보면 자기가 싫어도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들어주는 어떤 일반인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하여튼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사회에서 인간에게 그 정해놓은 어떤 정신질환이든 어떤 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행과 이 십성의 법륜도를 놓고 어떤 성향이 강할 때 그 증상이 두드러질까를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목화, 이 가운데가 토예요. 네. 방향성과 그 다음에 기운의 이 오행의 기운의 방향성, 그리고 이 특징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 목은요 일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향입니다. 네.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열리는 시기예요. 오픈. 네. 그래서 목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되게 열려 있고, 어떤 거에 대한 수용성, 그 다음에 어떤 소통력,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이 목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에너지가 모아지는 게 아니라 퍼져요. 그런데 이 수라는 겨울에 이거를 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상승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목화 쪽은 많이 오픈 개념이다. 화는 이미 올라간 목이 이제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분자 입자로는 가장 가벼워요. 그래서 목화 쪽이 많으신 분들은 자폐성보다는 ADHD 성향이 높아요. 집중을 잘 못해요. 너무나 신경계가 분산되고 퍼져 있기 때문에. 이쪽은 ADHD 쪽이에요. 자, 근데 이제 금에서부터, 금은 이 퍼져 있던 기운이 아래로 내려와요. 네. 에너지가, 열이 빠지면서 그 기운이 가라앉는 거고, 이제 닫혀요.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닫히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열리기 시작, 닫히고, 그 다음에 자, 수는 뭉쳐요. 단단해집니다. 아니, 우리가 흐르는 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흐르는 물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나마 형체적으로 그렇게 뭉쳐서 물질을 이루는 게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여기는 열리고 여기는 닫히고요, 여기는 응축하고 여기는 퍼져요. 화는, 네, 모으고 퍼지고 열리고 닫히고예요. 그러니 이렇게 잘랐을 때 토를 말 안 했는데, 토는 그 자체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토가 되게 많으신 분들도 되게 폐쇄성이 강해요. 그래서 토하고 금이 강하신 분들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보수적. 그 토라는 거는 목이 쳐주기 전에는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예, 토는 중앙을 의미해요. 가운데. 예.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토까지를 포함해서 토, 금, 수 이쪽은 사실 이렇게 가두는 측면이 높죠. 열려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사주에 토, 금, 수가 많다. 또 이게 십성하고 관계해서 또 어느 쪽으로 와야 되는가 제가 보니까 제가 그건 안 하겠지만 특히 토, 금 쪽은요 되게 닫힌 성향이 강해요. 수는 왜냐면 열리기 직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네네네 화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얘는 퍼질 수도 있는 건데 토랑 금은 움직임도 작고 그 안에 폐쇄성이기 때문에 이 둘 상태에는 되게 기운이 고집스럽죠. 그래서 보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이랑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기의 것을 꽉 쥐고 있으려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폐라는 걸 가만히 생각하시면 자기 스스로 기운을 닫는다예요. 내 안에 아무도 들이지 않을래 예요. 자기 안의 세계가 너무 강해서. 하지만 이 사람들이 또 순진한 게 자기랑 같은 게 있으면 열려버리죠. 자기의 뭔가를 두들기는 거. 그게 십성으로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일단 오행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금, 수까지를 포함해서가 많으신 분들이 약간 자폐 기질이 강하실 거고 목화는 ADHD가 강할 거다라는 건 이제 오행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이제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비견이 이제 목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오행과 십성의 관계를 조합을 잘 하시면 자폐가 더 세고 안 세고가 나와요. 자, 비견을 중심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식상과 재성이 상대적으로 발달돼 있으신 분들은 자기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열려 있으려고 해요. 특히 식상은 나와 사회, 여기가 사회거든요.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식상이 발달되시면 어떻게든 나를 밖으로 표출하려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와 이쪽의 관계와 이쪽의 관계가 균형을 맞추신 분들은 적절히 자기를 가둘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개폐가 가능하죠. 개폐가. 문이 열렸다가 닫을 수도 있어야 문의 성향인데 어떤 문은 열려있기만 하고 어떤 문은 닫혀있기만 하면 거기서 좀 문제가 발생되는데 식상이 있으신 분은 식재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관과 인성이 주로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폐가 강하죠. 두루두루 있으면 개폐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특히나 제가 이거는 임상에서 나온 건데 이 인성 중에요. 인성이 이거를 막아요. 내가 사회로 나가려는 나를 오픈하려는 이거를 막는 기운 중에 정인이 아니라 편인. 네. 이 편인성이 사실은 자폐랑 상당히 차이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사주를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자, 정인이라는 거는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를 나와 분리해서 받아들여요. 쟤는 저럴 수도 있고 쟤는 저럴 수도 있고 이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도 저렇게 바뀌어야 되겠나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편의는 쟤는 저렇고 쟤는 이렇고의 어떤 이 합리적인 사고가 조금 안 되고요.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있고 자기만의 골몰한 생각이 있다가 어느 누가 자기랑 주파수가 조금 맞는다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만 열어버려요. 이 사람에게만 열어버려요. 그래서 뭐 편인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종교도 약간 사이비 쪽에 맹목적인 거 어떤 거 하나에 꽂히면 맹목적으로 파고드는 게 있죠. 그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고래에 완전 꽂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좋은 거 알고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꽂히는 게 없는데 편인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저는 사주상에 편인이 없는데 편인대운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고집하는 게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저랑 생각이 맞는 사람. 원래 정인 성향이에요. 저는 정관 정인 성향인데 편인대운이 지금 한 3, 4년 몇 년쯤 되다 보니까 제가 그 편인을 이해하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의 임상에서 나온 거라 정말 하나 꽂히면 그게 저의 어떤 되게 그러니까 우영우가 고래만 보면 이 환장하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겠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자폐 있는 분들 그리고 좀 약간 다중인격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 상담을 했을 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게 편인인데 편인 중에서도 수금 편인이에요. 수일간의 금 편인.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금이 닿는 거잖아요. 금은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해지는 건데 그게 인성으로 들어오고 그게 편인이 되는 경우. 임수에게는 신금, 개수에게는 유금. 이게 자기 사주에 되게 강할 때 그런 증상을 가진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식신, 재성, 관성 이런 게 두루두루 있으면 개폐가 가능한데 식상이 약하고 재성이 약하고 이런 편인의 금 편인이 강할 경우에는 그 기운이 더 두드러진다. 라는 거. 그거를 제가 사실은 네, 실제로 임상을 통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거는 어디 책에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오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십성의 특징과 실제 이 그 상담 통해서 그리고 제 스스로의 어떤 그 네, 연구 결과, 저를 지켜본 연구 결과에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특징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누구나 이런 기운이 원래 있을 수 있고 또는 때가 되면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게 더 심하게 나오면 사회에서 딱 선을 긋는 너는 자폐 환자야 라고 하게 되는 거지만 사회에서 그렇게 선 긋지 않아도 평범하게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되게 많다. 본인들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요. 네. 광기의 역사에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본인을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약간 부족하고 이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이니까.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방송은 이렇게 문화의 한 꼭지를 가지고 이거를 오행이나 심리나 이런 거로 철학이나 같이 이제 녹여보는 게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책을 내고 나서 이걸 좀 본격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원래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자꾸 이런 소재를 찾다 보니까 저도 드라마에 홀릭하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금 말랑하면서 오행과 십성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소재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